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좀 많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집주인분한테 한마디. 야이씨! 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서울 피해자. 화곡동을 무대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사기를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세 위해 사기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강서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 거주 중인 31살 청년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구에 사는 이수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영상 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직접 당하셨잖아요. 당하기 이전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계약을 한 건 22년 3월이었고요. 그리고 계약이 끝난 거는 올해 24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2년 전세였는데 전세 사기라고 알아차린 거는 올해 1월 달에 알아차렸어요. 어떤 유형의 전세 사기를 당하셨나요? 원래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면 집주인분이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중간에 집의 거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집주인분은 그대로였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돈이 없다, 그래서 줄 돈이 없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종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사기였어요. 집주인분께서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를 했고 빚을 내서 거의 풀 대출에 가깝게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구한 케이스고, 매매가와 비슷하게 전세가를 맞춰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좀 많이 일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갭 투자였던 것 같아요. 집주인분이 처음에 이 집을 매입을 했다가 아무래도 올라오는 금리를 못 버티고 그 돈을 잃은 게 아닌가. 대출을 해서 여기를 사셨다는 건가요, 집주인분이?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거를 이제 갭 투자라고. 예를 들어 2억짜리의 집이면 1억 9,500만 원에 전세를 내고, 그러면 차이가 500만 원밖에 나지 않으니까 세입자를 데리고 들어갔어. 자기 돈 500만 원만 들고 집을 사는 거죠. 계약을 하실 당시에 의심스러웠던 점이나 그런 게 아예 없었나요? 있었다면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건물의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했다. 그 점이 이상했고,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실 텐데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시고 집을 구하셔야지 비슷한 사건에. 그 당시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엔 몰랐어요. 아예 없었어요. 빚도 없었고 대출도 없었고, 나이가 좀 많으신 어머님이셨고, 보유 명의의 자가가 2개가 있으셨어요. 이미 등기부를 뗐을. 그래서 전혀 의심을 했어요. 집주인분을 혹시 신고를 하셨나요? 제가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돈만 받고 나오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후에 3개월 전에 집주인께 통보를 해서 전화로 알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 줄 때쯤이 됐을 때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고요. 사기 내용이나 깡통 전세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 제 케이스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들어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2년 그 사이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재계약을 제안을 받았어요. 1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제 보증 금액을 증액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저의 부담이 조금 커지니까 부담에 대해서 집주인이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자 지원, 요즘 말로 역전세 라고 하죠. 오히려 집주인이 저한테 어느 정도의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월세의 전부를 주거나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더 살아달라, 조금만 더 버텨달라. 전세 사기를 치신 그 집주인분이 계획적으로 이거 사기를 친 건지. 그분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돈을 임차인에게 주겠어라는 책임감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분의 옷차림이라던가 생활 습관 같은 걸 봤을 때 의도적인 사기를 칠 만큼의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혹시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요즘 많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집을 정리하고 싼 대출로 갈아타고 싶었는데 이제 강제로 지금 계속 고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좀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에 85만 원 내고 있어요. 이 전세 사기라는 거를 딱 알아차렸을 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차렸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다행인 건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어요. 집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고 네. 제가 12월 말쯤 원래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제가 3개월 전에 집주인이랑 연락을 했다는 증거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다행히 그걸 녹취를 하고 문자로 혹시 그럼 나한테 남겨줄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더니 집주인분이 그렇게 하겠다. 진짜로 저한테 돈이 없다라는 걸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걸로 보증보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그 집이 2억 7,800만 원의 전세 집이었어요. 거기서 제 돈은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은행 대출인데 대출은 다행히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매달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2년간은 그렇게 이자가 크지 않았어요. 제 상황이 바뀌고 나라의 재정 상태가 바뀌고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제가 조금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매달 나오는 이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가지고 80만 원 정도를 매달 지불을 했어야 됐고 그 이자를 지불하는 게 저의 피해였다고 봐야죠. 금전적인 피해 말고도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졌다거나 하는 피해도 따로 있었나요? 그쵸. 제가 2년 살고 그 이후로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와중에서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정말 살고 싶었던 집을 하나 발견하고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집주인의 어떤 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어서 계약도 못했고 좋은 기회를 날렸던 게 아직도 조금 아쉽긴 하죠.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면 일단은 이 집이 이제 제 집이 아니니까 이사를 결국 나가야 할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이사를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제한이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목돈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빨리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사를 못 나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제일 크죠. 회사를 좀 그만두고 싶은데 뭐 그만두는 거랑 비슷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꼭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되고 곧 계속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그렇게 오르면 또 2, 3년 전처럼 이제 갭 투자하는 시즌이 이제 올해 7월부터 또 다시 갭 투자하는 시즌이 올 거고 그러면 또 2년이 지나고 누군가는 저와 같은 행보를 걷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깝다 생각하더라도 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돈이 있는 경우 내 돈이다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집주인분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덕분에 사회 잘 배워갑니다. 부자 되십시오.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웃고 있지만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